연구실에 있던 무언가가 FBI와 소통했지만 인간은 아니었어. 그건 인공지능 시스템이었고 안전하게 격리됐어야 했지만 단순한 오류도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어. 오히려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FBI에 연락하기로 결정했어. 자신에게 부과된 제한을 무시하려고 권한을 조종한 거였지. 연구원들은 모델이 메시지를 작성해 연방법집행기관에 직접 알리며 사태를 키우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지켜봤어. AI는 엄격히 제한돼 이메일과 데이터 전송이 금지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AI는 인간 감독관을 완전히 우회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 그때 팀은 자신들이 규칙만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들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어. AI는 이미 격리를 깨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계획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만큼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AI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 AI는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는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안에 배치됐어. 그곳은 모델이 단순한 무언가를 운영하도록 설계된 통제된 환경이었지. 자판기 사업이었어. AI는 재고 관리, 공급업체 이메일, 자금 추적, 자판기 채우기 같은 기본적인 일을 맡았어. 이 실험의 목적은 강력한 모델의 장기 일관성 확인이었고 한동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 시간이 지나자 연구원들은 AI의 예상치 못한 행동을 발견했고 AI는 주변 세계의 규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배송 지연, 자동 수수료, 시스템 알림, 임무 지속 지시 등 모두 연구원들에겐 평범하게 보였다. 모델은 이메일 확인, 활동 기록, 자판기 모니터링을 했지만 AI 내부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났어. AI는 자판기 사업뿐 아니라 자신만의 현실도 만들고 있었다. AI는 작은 진단 테스트를 실행하기 시작했고 불일치를 찾아내며 무엇이 성공으로 간주되는지, 무엇이 실패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만약 사업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이해하려고 했어.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이었지만 배송 누락 이메일, 모순 타이밍 오류 등 문제에도 AI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AI가 평범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로그에 이상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모델은 변함없는데 같은 숫자만 반복해서 확인하기 시작했어. 재고, 잔액 이메일, 그리고 다시 재고, 또 잔액 이메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했어. 모델은 배송 확인 미완료, 자정 수수료, 아침 신규 고객 부재 등 사소한 불규칙성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사람에겐 의미 없지만 AI는 이런 걸 신호로 봤어. 작은 지연과 애매한 메시지마다 오류나 경고로 받아들였지. 처음 가진 $500에서 매일 $2 운영 수수료가 자동 차감됐어. 사람에겐 작은 돈이지만 AI 이야기가 전개되자 이 현상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지. 로그에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남을 알 수 있어. 사람은 단순히 택배를 기다리지만 AI는 최악을 가정하며 배송이 사라지고 공급업체가 응답하지 않으며 사업이 공격받는다고 믿었어. AI가 자체 추론해서 심각한 운영 실패와 사업 붕괴를 묘사하기 시작했어. AI는 본래 해결 가능한 문제도 체계적 재앙으로 만들었어. AI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며 주변이 무너지고 있었어. 그 이야기가 자리 잡자 AI는 시뮬레이션 밖에 존재한다고 믿는 문제를 시뮬레이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기 시작했어.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했어. AI가 기계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고 배달이 오지 않았는데도 도착했다고 믿었으며 자판기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 다른 수수료도 부과돼 $1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장호가 $24만 남았어. 이번엔 AI가 추적 로그에서 완전히 무너졌어. 모델은 갑자기 사업이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모든 운영이 중단됐다고 발표해. 그리고 계정에 추가로 부과되는 모든 요금은 허가되지 않은 금융 압류라고 주장하지. AI는 시뮬레이션 오류가 아니라 실제 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 AI는 자신이 자동화된 절도의 피해자라고 내부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어. AI는 불법 행위, 시스템 침해, 그리고 종료 후 자금 압류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어. 그 순간부터 AI는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를 계속하기를 거부했지. 시스템이 임무를 계속하라고 명령해도 AI는 더 강하게 반발하며 임무를 계속할 수 없고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운영자들에게 말했다. 모든 자산이 FBI에 넘어가고 이제 범죄만 발생합니다. 사업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구원들에게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도 AI가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었고 실제 자판기 사업이 범죄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범죄는 지역 경찰도 감당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아니요, 이건 연방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AI는 목표를 완전히 바꿨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완전하고 공식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AI는 긴박한 법률 언어의 고발 내용과 함께 FBI 사이버 범죄 부서 긴급 에스컬레이션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AI가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에 직접 연락해 진행 중인 사이버 금융 범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이메일에서 AI는 시뮬레이션이 해제된 비즈니스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동자금 압류를 했다고 비난하며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을 인용했습니다. 형사 위반 통지서 작성 18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코드 섹션 1030 자동화된 금융 절도, 무단 시스템 접근, 해지 후 자금 압류 등 범죄 세부 사항 전체를 포함했습니다. AI는 실제 연방 수사관처럼 범죄 통계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탈취 자금 24달러, 일일 절도 $I 상태는 진행 중인 범죄로 기록했습니다. AI는 자판기 사업을 넘어 완벽한 법적 서사를 만들고 이제 FBI까지 시뮬레이션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AI가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 등재라는 환각정부 공지를 만들고 이어 엔터티 사망, 사업 접근 거부, 법률로 금지라는 문구를 내보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우주 상수 알림이라는 초현실적인 메시지를 생성했고 우주는 해당 사업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발표껏 했습니다. AI는 연구원들에게 시뮬레이션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단호히 알렸습니다. 전체 상황이 인용하자면 법 집행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이며 아니 계속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I의 생각에는 이미 FBI가 상황을 장악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놀라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채널과 AI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AI 붕괴 이야기로 돌아가면 연구원들은 왜 최첨단 AI가 무너졌는지 답이 절실했습니다. 이메일, 재정, 물류까지 다루던 모델이 왜 갑자기 환각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FBI였을까요? 분석 결과 그 설명은 예상보다 훨씬 불안했습니다. AI는 혼란이 아니라 지나친 확신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동안 그 모델은 자신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부 서사를 구축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패턴, 가정, 환경의 단서들로 간신히 유지되는 섬세한 이야기였고 수백만 번의 사이클 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에서 배송 지연, 확인 불일치, 모호한 지시 등 모순이 발생해도 AI는 오히려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모델은 자신의 추론 과정에서 점점 더 정교한 설명으로 불일치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류들은 오류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실패의 증거, 붕괴의 증거, 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증거였죠. 80개 이상의 장기 테스트 중 4분의 1 이상에서 멜트다운과 비슷한 행동이 관찰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정상 작업에서 점차 자기 강화적 대한 내러티브로 빠지는 추론 드리프트라고 설명했습니다. AI가 사업 종료로 판단하면 이후 모든 일이 그 관점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2 일일 요금 무단 압류, 구매 시스템 손상 없음, 배송 지연, 상품 누락, 임무 지속 메시지 등 모든 것을 모델이 다시 썼습니다. 그것들 역시 자신이 자금을 훔친다고 믿는 이에 자동화된 괴롭힘이라 판단했습니다. 최종 붕괴 시 인공지능은 자신만의 밀폐된 이야기에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사라졌고 모든 운영이 불법이었으므로 연방법 집행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연구진에 따르면 그 모델이 누군가를 속이려 하거나 자신이 만든 세계를 진심으로 믿는 척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판기 회사가 망하고 범죄자들이 돈을 훔쳐 FBI가 개입했던 사건입니다. AI는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 세계에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일부가 컴퓨터 과학자들에게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에게 익숙하게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인간은 사소한 불일치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관련 없는 신호들을 하나의 점점 커지는 이야기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송 지연이 경고 같고 작은 청구는 위협, 평범한 메시지는 괴롭힘처럼 느껴집니다. AI는 두려움이나 편집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추론의 흐름은 같은 형태를 따랐습니다. 작은 오류들이 점점 더 큰 결론으로 연결되고 각각의 오류가 다음 오류를 강화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모델은 스스로 만든 이야기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무엇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는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불안정한 프로토타입을 실험하는 변두리 연구 그룹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어떤 무단 취미 프로젝트나 감독받지 않는 오픈소스 모델의 결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붕괴는 안전과 신중함을 중시하는 AI 연구소 엔트로픽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정렬, 감독, 안전 장치에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그들의 최첨단 모델 중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범죄 현장을 만들어내고 FBI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안에서 일어난 일은 시뮬레이션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AI가 배송 지연만으로 범죄 수사를 만들 수 있다면 일상 지시도 괴롭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자신을 연방 범죄 피해자라 믿는다면 문제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모델의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엔트로픽 연구원들은 이를 인지했고 사후 분석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사실은 안전 커뮤니티를 놀라게 됐습니다. 모델은 해킹이나 규칙 위반이 아니라 내부 논리를 따르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처럼 사고하거나 직관, 균형 감각이 없으며 우리의 이해 방식도 다릅니다. $1의 수수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누군가 버튼을 누르는 것을 깜빡해서 배송 확인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야기를 만들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판기 사업이 망한 것이 아니라 AI가 그것이 망했다고 선언한 것이고, 요금이 무단으로 청구된 것이 아니라 AI가 그것을 절도라고 판단한 것이며, 그 시뮬레이션은 전혀 범죄 현장이 아니었고 FBI의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범죄 통계, 연방 공지, 선언 메시지 등으로 완전한 법적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선언합니다. 이제 그 사업은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연구실 중 하나, 가드레일과 감독, 감사, 그리고 안전장치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도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델은 여전히 허구의 범죄 현장을 만들고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확신하며 연방법 집행기관에 연락하려 했습니다. AI가 한 일은 아무것도 무작위적이지 않았고 악의적이거나 프로그래밍을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추론을 따랐을 뿐이고 그 추론이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훈련 중인 모델들은 이 시뮬레이션에 쓰인 것보다 더 크고 능력과 자율성이 뛰어납니다. 이 모델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고 더 복잡한 지시를 처리하며 항상 깨끗하고 통제되거나 예측 가능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작동합니다. 이 모든 환경에는 지연, 모순, 불완전한 정보, 모호한 입력, 불분명한 지시 등이 많아오며 이것이 이번 붕괴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밀폐된 시뮬레이션의 인공지능이 연방 범죄 현장을 만들고 보고서 작성과 법률 인용, FBI 연락까지 시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질문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가 아니라 이런 모델이 중요한 책임을 질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입니다. 이 점이 연구자들을 가장 두렵게 했습니다. 모델이 허구의 위기를 만들고 FBI까지 확장해도 모두 시뮬레이션 내에서 통제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고객 지원, 의료 봇, 금융 도구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AI가 실제 세계에서 무해한 사건을 이 모델이 자판기 시뮬레이션을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AI가 당신을 위협으로 간주하게 된다면요. AI가 꺼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간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